와, 이거 왜요? 뭐 너무 반짝반짝해. 왜? 빛이 나요. 재무제 빼서 빛이 나. 아, 너무 좋아지고 있구나. 너무 돈을 잘 벌어. 골판지도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골판지들. 자,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어떤가요? 지금은 제값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값이다.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인가요? 삼성전자가 저는 더 구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랑 TSMC가 없다면은 전 세계가 아마 정지할 거예요. 오늘 이제는 바로 격월냉찰 4월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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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철님과 영상은 이제 2021년부터 격월로 바꿨잖아요. 네. 작년에는 이제 월간이었는데 네.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찍을 때는 사실은 너무 좀 자주 본다 네. 싶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달에 한 번이니까 그동안 쌓인 게 많은데 그 사이에 까먹었어. 뭐가 쌓였지? 까먹는 게 되죠. 네. 요즘 또 보니까 냉철님은 사실 네. 주식보다 좀 다른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던데. 원래 관심은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네. 이것저것 좀 다른 쪽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랑 페이북 보니까 냉철님 거 네. 요즘 좀 골프에 네. 관심 있던데. 이제 시작했어요. 아, 이제 시작했어요? 네. 이제 세 달 했어요. 혹시 그게 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네. 골프 관련 종목을 좀 사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사세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치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골프 관련주들이 뭐 조금 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또 싸지도 않고, 막 좋지는 않아요. 애매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촬영이 보니까 지난번에 한 2월 10일쯤에 우리가 촬영했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딱 두 달이 지났죠. 네. 시장 리뷰 및 점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코스피는 3131, 네. 코스닥이 989,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중간에 조금 횡보하고 힘들었고, 유행도 1월에 핫했다가 2월, 3월에 보통 좀 구력이 짧고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거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잘 했던 분들은 신고가 행진을 했을 거예요. 맞아. 어때요, 김 작가님은? 저는 사실 이제 냉철님과 함께 하는 그 이제 조그만 계좌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아주 뭐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제가 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네. 정말 조그만 계좌 하나 더 있거든요. 거의 뭐 별로 많지 않은. 거기는 이제 지지부진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었고요. 네. 지수에 신경 쓰면 네. 사실 안 되는 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개별주 중에 이익이 성장하고 관심이 좀 쏠리는 종목들은 네. 시세가 났어요. 시세가 나는 종목이었고 좀 남들이 안 보던 거,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 증권방송이 유행이면서 보면은 맨 나오는 섹터보다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쪽에서 시세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경 안 쓰는 섹터는 어떤 쪽이었나요? 건설 쪽 괜찮았었죠. 건설 쪽. 네. 그리고 금융 쪽. 금융 쪽. 네, 괜찮았었죠. 금융 쪽 누가 보고 있었겠어요. 건설 금융. 잘 안 봤지. 소외주죠. 완전 소외주죠. 근데 냉철님은 올해 1월과 뭐 네. 3월 그때 출연하실 때 좀 좋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잘 맞췄죠. 얻어 걸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은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고 있어. 이번 주 코스피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냉철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요거보다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작년도쯤에 들어왔으면 지금 배당금 들어오는 시기예요. 배당금 들어왔죠? 맞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게 배당금 들어오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은 이게 승수가 커요. 돌면서 이게 돈이 돌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샀죠. 주식이 올랐죠. 주식이 오르면은 좀 대출할 수 있는 그 룸도 좀 더 늘어났죠. 그럼 좀 더 대출한 돈이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죠. 그럼 주식이 좀 더 오르죠. 이런 식으로 승수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금액이 배당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배당으로 받은 돈은 꽁꽁 갔잖아요. 그거 다시 빼가지고 어디 뭐 다른 데 쓰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4월 한 달은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4월 한 달은. 네. 자, 그럼 5월, 6월 이 상반기까지는요? 5월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공매도도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 안 됐는데
될 걸로 보이죠, 이제. 공매도가 다시 조금 이제, 예전하고는 이제 룰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조금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이익 추정치들이 실적에 많이 반영이 돼서, 네. 여기서 추가 뭐 모멘텀 상승이 나오려면 그런 뭐 재료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시장을 예측은 하진 않아요. 그렇겠구나 생각까지만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투자에 막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4월까지는 괜찮고 5월 달쯤은 그때 좀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곧 이제 실적 시즌이죠. 네.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실적 발표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쭉 시작될 텐데, 지금 실적이 좋은 섹터는 어느 쪽 보세요? 반도체들은 네. 뭐 실적들 너무 좋죠. 좋을 걸로 예상했고, 반도체는 뭐 당연히 좋았던 거고, 화학 쪽 괜찮았죠. 예. 화학 쪽이 또 엄청 괜찮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개선되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 피해주들이, 피해주들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것들 보이고요. 피해주라면 여행주, 그런 것들, 뭐 항공주들. 항공주, 네, 그리고 뭐 호텔주. 뭐 그런 것들. 네. 네, 조금씩. 그건 더디지만, 근데 주가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용 잡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거 이제 개선되고, 자동차도 지금 잘 팔리고 그래서, 자동차들 괜찮을 거고요. 네. 자동차, 이미 뭐 근데, 대형 회사들은요, 이미 다 가이던스 다 나왔어요. 소형 회사들은 이제 천천히 나올 건데, 실적들은 작년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반도체는 꾸준히 좋았고. 그럼 실적 시즌에 우리가 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실적 나오면 다 확인해야죠. 실적 나오면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들은 실적 나오면은 이제 전자공시 올라오잖아요. 전자공시 새로 고침 누르면 새로 분기보고서 올라오면은 거기서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왜 잘 나왔는지 체킹하고 안 나온 거는 왜 안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 그 이유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회사가 좋아져서 실적이 잘 나온 건지를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거다. 회사가 개선이 됐다. 근데 주가는 지금 아직도 뭐 저평가 받고 있다. 그러면은 사는 거를 고려하는 전략을 써야겠죠. 근데 실적이 잠깐 잘 나왔는데 그게 일회성은 뭘 팔아가지고 그 돈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빼야겠죠. 그건 일회성이니까 그거는 빼고 안 나왔으면은 이게 왜 안 나왔는지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는 내가 어떤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회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후행지표이긴 해요. 그래도 그걸 보고라도 아 이거 개선되기 어렵겠구나 하면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대로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합니다. 저는 제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이거 개선되기 어렵겠다. 이건 정말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자릅니다. 손절.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다트에서 삼성전자 치면 지금 이제 분기보고서 나온 거잖아요. 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 공시 그냥 눌러보세요. 최근 공시 어디 있죠? 더 위로 올라갔어요. 최근 공시. 아 최근 공시. 뭐 유가증권 시장이든 뭐 눌러보세요. 그러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날짜로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실적 시즌 때 보면 올라오는 회사들이 쭉 훑으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회사 있잖아요. 딱 올라와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 탁탁탁 찍어서 저 전문 투자가들은 거의 엑셀 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기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리돼서도 나오는데 이제 FM 가이드나 이런 데서 실적이 잘 나온 거, 실적에 대한 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이거를 쫙 정리된 자료들도 있는데 기입해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돼서 기입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꽤 오랫동안 이거 기입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적 최근 삼성전자 전자공시 보시면요. 4월 7일 날 여기 보면 연결 재무제표 실적 공정공시 뜨거든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기실적이 이게 1Q예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면은 매출액이 요게 보면은 조잖아요. 작년에 55조 했는데 이번에 65조. 그죠. 증가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6.45조에서 9.3조로 엄청 많이 증가했네. 엄청 많이 증가했죠. 반도체 가격이 괜찮았고 물량도 괜찮아서 삼성전자는 지금 다른 사업부보다 뭐 핸드셋 사업부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좋아요. 지금 물량이 딸리는 정도니까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지금 다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이 잠정 실적인 거 보니까 네. 조만간 그 분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네. 제대로 체계적으로 나오나 봐요. 나오죠. 근데 거의 뭐 요거는 자료 뭐 거의 확실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판관비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뭐 세금은 얼마 나왔고 그리고 뭐 주석에 보면은 그 각각 계정에 대한 또 설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삼성전자는 정말 자료가 많고 복잡하고 좀 힘든 회사, 쉬우면서 힘든 회사예요. 쉬운 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아는 기업이니까 쉬울 거고. 원체 규모가 크고 그리고 뭐 회계 같은 경우가 깔끔하게 됐을 거고 그래서 쉬운 거고.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회사도 많고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세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끝도 없는 회사가 삼성전자죠. 이거 보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이제 뭔가 이 실적이 발표될 때,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 실적이 일시적인 것인지, 과연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할 때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거죠? 일회성 요인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지 같은 걸 땅을 팔아가지고, 뭐 이익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이어지긴 힘든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환에서 환율이 갑자기 변동하면서 이제 뭐 파생 이익 같은 것들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해 놓은 것들에서 갑자기 뭐 이익이 생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분기 보고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여기서 보면은 그게 이미 근데 요거에 크게 관심 가진 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이던스가 그 9조에서 10조 사이로 이미 많이 좀 세게 부르는 분들은 10조, 조금 약하게 부르는 분들은 9조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 자료를 받아요. 매출액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면 그거를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 이익이 나오겠구나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거는 다 알았고 요 정도 나오면 이제 소형회사들 보면 연관돼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련된 반도체 소재 회사 같은 경우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에 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실적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은 실적이 나온 다음에 반영이 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관심이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전에 좀 반영이 되고 그래요. 먼저 이거 삼성전자 오르는 날 다른 것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 섹터가 현대차가 강한 때 부품주들도 우르르 같이 강해요. 그리고 확률이 거의 한 90%, 80% 정도 쫓아가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으면 반도체 밑단에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이 같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됩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개선되기 어려우면 이제 자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은 그 매출액도 사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치면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산업화돼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 되는 영역에서 그게 실적이 계속 안 나온다면 자른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될까요? 그렇죠. 딱 봤는데 매출액이 줄었어요. 예를 들었는데 매출을 줄었는데 제품 가격을 올렸다는 거예요. 올렸는데도 매출액이 줄었다. 그러면 뭐예요? 악재인데 엄청난. 그게 악재인데 그거는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왜 못 팔았지? 근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뭐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예전에 뭐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하면서 그 말을 안 쓰게 된 건지 아니면은 옆에서 더 훨씬 더 좋은 말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 안 팔렸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파악을 딱 해보면은 옆에 있는 회사가 더 좋은 말을 더 싸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을 딱 차렸는데 옆에 식당이 더 맛있어. 더 싸. 그러면은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도저히 내가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지? 나도 낮추거나 아니면 딴 데로 도망가거나. 어쨌든 그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네. 망해야 되는 거네. 도망을 가든지. 그치. 근데 주주들은 참 너무 좋아. 팔면 돼요. 1초면 이사 갈 수 있어. 동업을 종료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회사로 가도 되고, 그 식당 주식을 사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의 장점인 거잖아요. 그게 주식의 장점이죠. 볼 줄만 알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려고 안 해요. 지금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노키아. 휴대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핸드폰이랑 딱 비교해 보면 만드는 원가도 그렇고 만들기도 잘 만들고 심지어 더 좋고 싸. 그러면 아 이거 노키아 어렵겠구나를 판단하고 노키아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로 갈아탔어야죠. 그렇죠. 근데 들고 있어요. 보통 들고 있고 그냥 떨어지면은 아까워서 못 팔아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주식은. 야,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두 가지인데 지금 경쟁 기업이 잘해서 내게 안 팔리거나 네. 아니면 말해서 아까 자동차로 바뀐 것처럼 산업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둘 다 사실 위험한 건데 네. 이 둘 중에는 뭔가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코닥 필름으로 친다면 디카로 바뀌면서 그냥 필름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사죠. 보면 살 때 아 이거 지금 트렌드하고 너무 역행하는 거는 안 사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있어요. 보면 어떤 거냐면 그 예전에 제가 골판지 많이 했잖아요. 알겠죠. 골판지가 너무 비즈니스가 고루해. 누가 무슨 골판지, 판지, 골판지 공장 가면요. 거기 이렇게 막 냄새나고 막 지저분하고 그래요. 가보면 그 안산 이쪽에 있어요. 시흥 막 이쪽에 있어요. 저도 이제 탐방 가느라고 간 적이 있는데 고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무제표를 좀 해석할 줄 알면은 보면은 와. 이거 왜요? 뭐 너무 반짝반짝해. 왜? 뭐 빛이 나요. 재무제표에서 뭐 빛이 나. 아, 너무 좋아지고 있구나. 너무 돈을 잘 벌어. 너무 잘 벌고 너무 싼 가격에 회사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커진 데다가 더구나 코로나까지 더해져가지고 다 뭐 모바일로 주문하니까 다 그냥 그걸로 쓰잖아요. 전부 요즘에 다. 분리수거장이 난리 났어요, 진짜. 박스 때문에. 엄청 가득해 늘. 거기다가 그거를 갖다가 박스가 그렇게 사람들 많이 쓰는 데다가 박스 판매 가격까지 올랐다는 걸 안다면 그럼 이 회사가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겠구나. 야, 가격과 수량 자체 둘 다가. 네. 그런 거를 사람들이 오해할 때 사놓으면 수익이 날 텐데 안 보죠. 무슨 골판 그냥 보지도 않고 그건 고르해. 이미 뭐 적당히들 해가지고 조금 마진 조금이나 받고 팔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아보면은 생각보다 이익률이 높고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고 내 생각보다 성장하고 있고 아까 1분기 실적 잘 나올 기업 이제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진짜요? 어디? 골판지들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골판지들. 잘 나올 거예요. 일단 실적이 잘 나고 뭐 골판지 뭐 관련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세아제지. 아세아제지. 여기도 골판 회사구나. 네. 신대양제지. 신대양제지. 네. 추천 종목 아니고 여러분 A시예요? 거기가 이제 크죠. 그리고 그 밑에 뭐 한국 수출 포장도 있고. 이런 데가. 대림제지. 삼보판지. 지금 이런 데가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다. 좋아진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실적이 좋아졌고 지금 아마 말씀만 들어봐도 지금 5가지 종목은 다 올랐을 것 같아. 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짜 우리가 오해를 풀고 제대로 보면 그래 앞으로도 잘 될 것 같고 하긴데 올랐잖아요. 이런 시점에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점엔 좀 덜 반영된 좀 더 갈 거예요. 좀 더 오를 건데 우리는 쌀 때 샀잖아요. 기억해 안 해요? 쌀 때 사야죠. 기억 안 해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 그런 겁니다. 쌀 때 사놓고 누리고 있죠.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 건자재도 좋아지겠죠. 건설 건자재. 네. 지금 좋아지는 거는 1분기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근데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예요. 하반기 넘어갈수록 점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가 건설 건자재가 또 뭐 한 게 있을까요? 시멘트 같은 건 쇼티지예요 지금. 시멘트.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산업 전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회사 이름하고 그것만 보고 그냥 사잖아요. 근데 건자재도 좀 일찍 했죠. 네, 맞아요. 지금 누리는 구간이죠. 미리미리 해놔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또 앞으로 좋아질 거, 지금은 사람들 안 보고 있는데 좋아질 거를 찾아서 거기서 그 회사를 모으고 있어야죠. 좋아질 거를. 좋아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것 같은 거. 지금은 저거 되겠어?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놓으면 돼요. 야,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에 냉철님과 저희가 식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저녁 식사. 네. 거기에 이제 VIP 투자자문의 최윤철 대표님, 그 다음에 이온투자자문의 박선진 대표님, 그 다음에 냉철님,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4명이서 중식당. 밥을 먹었는데. 짜장면. 그날 최윤철 대표님과는 초면이었죠. 박선진 대표님 원래 알고 계셨고. 그날 어쨌든 주로 이제 90% 이상의 얘기가 주식이었잖아요. 냉철님 그날 대화를 하면서 뭔가 다 약간 좀 가치 투자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가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요건 좀 달랐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똑같아요. 종목 다 겹쳤어요. 아, 맞아. 진짜로 종목이 다 겹쳤어. 있는 거야. 근데 말하자, 그런 거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그거 들고 있을 줄 알았어요. 맞아. 네, 그래서 다 비슷한 정보 얘기하시고 또 말하면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코스피 코스 합쳐서 한 2,500개쯤 되잖아요. 말하면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근데 서로가 다 안다는 거는 서로가 이 주식이 괜찮다.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다. 우리 막 탐방 갔다가 아니면 IR 갔다가 막 만나고 그래요. 관심사가 비슷한 데서 이제 하거든요. 또 오래 하셔가지고 이제 스타일도 조금 비슷하고 그래서 뭐 스타일이 좀 많이 비슷하죠. 근데 제가 뭐 그분들 스타일을 서로 간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좋아질 만한 회사 그런 회사들을 들고 있는 차이점이 있었다. 뭐요? 저는 미국 주식 하는데 다른 분들은 미국 주식 안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은 아예 안 하는 거였네? 그때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하는데 그분들은 미국 주식은 안 하시는 걸로. 근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거만 하기에도 지금 리서치가 회사가 모자른 게 아닌데. 그것도 했다. 그 얘기 됐어요. 한국 거만 하기에도 한국에서 저평가된 게 지금 너무 많다. 맞아요. 그 얘기 했다. 저도 동감이에요. 저도 사실 미국 주식 사면서 이거 한국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너무 비싼데 하면서도 비싼데도 좀 사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선진화 값을 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 좀 후진적이어서 가끔 밸류에이션 보면 뭐 골판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이게 말이 돼? 하지만 또 그날 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우리나라 게 싼지에 대한 게. 그래서 또 그냥 싼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저는 이제 미국 것도 하는데 그분들은 조금 더 그냥 한국에 더 집중하시는 걸로. 지금 그럼 냉철님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두 가지 하고 있죠? 네네. 비중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주식이 점차 늘려간 것 같긴 했는데. 그런데 한국 주식이 또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이 좀 올랐어요. 올라서? 네, 올랐어요. 오르고 조금 미국으로 조금 나중에는 미국 주식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고수들이 한국에 저평가된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다 공감했잖아. 근데 왜 미국으로 지금 점차 가려고 해요?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 나라도 작고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도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도 좀 많이 낙후돼 있고 그래서 사놓고 마음 편한 건 비싸도 미국 주식은 사놓고 좀 마음 편한 부분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노후 대비로 그걸 이제 뭐 저금 용도 그런 용도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사실은 줄지는 않아요. 사면 더 샀지. 계속 거기서 점점점 살지. 그걸 팔아가지고 오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다시 원화 자산으로 바꿀 건데, 거기는 계속 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들이 좀 급하게 오르고, 제가 이제 생기는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화 자산이다 보니까, 그걸로 우선은 그걸로 들어갔다가 타이밍 봤을 때 다시 미국으로 가는 아직 넘어가기 전 단계여서 지금은 한국 주식이 좀 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냉철님에게 이제 투자 관련된 늘 조언을 좀 많이 받으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한국 주식은 사고팔고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가 전평가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팔고 딴 거 사잖아요. 딴 거 삽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사고팔고를 좀 한국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하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하려면 한국 주식은 근데 한국 주식을 잘해요. 한국 주식에 대한 제 경쟁력이 있어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 정도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기도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게 있고, 또 계속 살 것들이 후보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격 자체가 미국에 대한 전략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이거는 제 노후를 대비해 줄 만한 그런 그냥 강한 회사. 강하면서도 이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끝까지 회사의 성장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정말 이제 정말 동업자 관점이에요. 동업자 관점으로 보는 거고 한국 주식은 잘 되면 언제든지 난 빠져나가겠다. 이제 그건 우리는 뭐 잠깐 만난 사이. 한국 주식은 약간 연애. 네. 미국 주식은 약간 결혼 같은 같은 느낌입니다. 네. 웬만해서 이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은 몇 대 몇인데요, 지금은? 지금은 뭐 7대3? 7대4. 네. 한국이 그래서 7인 거죠? 한국이 7이요. 한국이. 네. 근데 네. 왜 중국은 안 해요? 요즘 G2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는 제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얼마 전만 해도 얼마 전이 아니에요. 한국에 한 성에 있는 주식 회사들이 한국에 상장을 한 10몇 개를 했어요. 중국 원양자원, 뭐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킹, 뭐 이런 중국 회사들이 우르르 와서 상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자 카페에서 감론을박이 많았어요. 이게 믿을 수 없다 하는 쪽하고 옛날에 중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냐로 정말 치열하게 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는데? 믿을 수 없다가 완승을 했습니다. 왜? 거기 상장했던 회사들의 대부분이 상장 폐지를 했어요. 하면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한국 주주들을 많이 희생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미 편견이란 거는요, 일종의 확률이거든요. 그치, 편견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잖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편견은 90%는 사실이야. 네. 근데 10%의 예외가 있지.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루이싱 커피도 맞아. 중국의 스타벅스였어요.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중국에도 좋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얼마 전에 마인도 실종이 됐네? 어떻게 됐네? 그런 거 뉴스 있었죠. 안 보인다.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맞아. 이제 상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그걸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의 한마디면은 뭐 바이드고 뭐 한 큐에 끝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저평가돼 있고 그만큼 더 좋으면은 할만 하거든요.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거의 전 세계 주식의 한 반 정도가 미국 시가총액으로 보면 미국이에요. 그만큼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 막 거기 포진했거든요. 그리고 또 성장성도 받쳐주고 있는데 중국 것까지 미국 것도 하기에도 저는 하나의 점일 뿐인데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그럼 베트남은 왜 안 해요? 할 것들이 그러면 많아지잖아요. 우선 제일 좋은 거 강점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은 저한테는 메리트가 0입니다.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한국은 메리트가 있죠. 각 기업을 제가 모니터링도 쉽고 뭐 다리다리 건너면은 회사에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도 쉽고, 장점이 한국 주식이 저한테 주는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달러 자산 베이스고, 그리고 경쟁력과 세계 최강도 대국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미국 것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손을 덜 쓰는. 지금은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파악하고 비즈니스 파악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믿고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을 해요. 미국 주식도 지금 전승이에요. 그때까지 뭐 봐서 알겠지만 미국 주식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미국 주식 지금 뭐 다 사상 최고치 찍고 있잖아요. 네, 중국 잘 찍었어요. 괜찮게. 미국 주식도 있잖아요. 터지는 사람 터지고 있어요. 터지는 사람 터지고 까지고 있는데 제가 찍은 것들은 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근데 미국 주식 할 때 냉철님과 저는 사실 구글에서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냉철님이 한국 돈을 한전에서 투자하진 않고 그 들어온 거를 그대로 계좌로 옮겨서 그거 사면 이제 우리가 한전 수수료 안 내잖아. 근데 만약에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 사려면 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클 수 있잖아요. 저는 거의 없어요. 한전 수수료가. 왜요? 그냥 좀 특별히 유튜브 할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 ETF나 이런 거를 살 수도 있잖아요. 뭐 S&P 500 ETF. 근데 그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지수 추종은 저는
저는 지수 추종 관련된 거를 좀 잘 안 해요. 있긴 했는데 개별 주식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 같은 거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접목되는 이런 걸 좋아해요. 엑소모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의 상황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가치가 있다 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수익 차이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S&P 500만 추종하고 살 거예요, 평생? 아니죠. 그걸 넘어서야지. 남들과 다른 삶을 사고 싶으면 남들 다 S&P 500에 추정하고 있을 때 그걸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만의 인사이트를 동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냉철님에게는 그런 투자가 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이 어쨌든 고수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고수는 아니죠.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라면, 실제로 워렌 버핏도 자기 나중에 자산에, 나중에 남았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뭐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펀드도,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가 있으면,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를 이기는 게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10% 될까? 아니,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은 사람들이 그 와전이 되게 많고요. 그때 그랬어요.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ETF를 내기하고 했는데 특정 구간에서는 버핏 말이 맞았어요. 근데 좀 더 길게 해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게 다른 쪽이 또 이겼어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게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뭐 존경하지만 진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보세요. 본인 나중에 하나 ETF에다 믿나 안 믿나 아니에요. 본인 지금도 아직도 개별 종목에다가 막 애플 뭘 확 넣었다가 쫙 뺐다가 하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본인 스스로 아직도 다이나믹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 뭐 말했던 거 와전되고 어떤 뜻으로 했는지 또 전 문맥이 있고 후 문맥도 안 보고 그냥 그거 믿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 지수를 빗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하는 것들은 지수를 비토하고 있는데 더 해봐야 10년 해봐야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냥 ETF는 할 걸, 그냥 지수 추종이나 할 걸 생각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럼 미래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운영의 미라는 것들이 있어요. 운영의 미가 있고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실력이 맞는 게 필요한데 좀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거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럼요. 모르면 좀 알고 난 다음에 종목으로 가라.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들 사실 종목으로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이제 이게 무슨 격투기라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이제 잘하는 사람이 나왔다, 선수가 나왔다. 그럼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나가니까는 상대방은 효도른데. 그래서 맞고 미국 가서 주워 터지고 오는 거죠. 가서 이게 국위선양이에요. 외화를 벌어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돈 외국 다 주고 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 자신이 미약하다면 근데 이제 효도르랑 붙고 싶다. 그러면 효도르한테 맞는 실력을 키워야죠.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한 가지 차이가 최준재 대표님과 박상진 대표님이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부동산을 굉장히 좀 두 분 다 늦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슈퍼개미 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자산이 100억이 되기 전까지는 집을 안 사시더라고. 그리고 100억 되면 이제 그때 그냥 집을 하나 사고 또 나머지는 다 주식인데 냉철님은 또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부동산이 개수 말한 적 있으세요? 본인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요. 알았어. 어제 개수 좀 있잖아. 많잖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제가 특이한 거예요. 보통 주식쟁이들 스타일들이 다 그래요, 보면. 그리고 부동산쟁이들은 다 부동산만 하고 보통 그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땐 부동산의 장점이 있고 부동산이 눈에 보였어요. 이거는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실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 그 대표님들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바쁘세요. 주식만 하기도 바쁘셔요. 근데 저는 뭐 회사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고 좀 대충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도 이제 신경을 쓰는데 보통은 그것만 하기에도 바쁘십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요 질문 잠깐만 드리고 이제 다시 넘어갈 건데요. 네. 그날 4명이 모였잖아요. 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지는 알겠어요. 아, 예. 그 중에서 너죠? 이거 예상치, 저죠. 네, 네. 예상치예요, 예상치 여러분. 절대 저는 알아요. 추정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 내가 막 팩트고 네.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농담을 하는 최 거예요. 대표님 아니실까? 아, 최인주 대표님. 네. 그다음 박 대표님. 우선 회사 규모가 그치, 거기 회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회사 네. 규모가 크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겠죠. 제가 4위. 웨이 순서는 미래는 바뀔까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오래 산 사람이 이 3명 중에서는 오래 산 사람이 마지막 여기는 몰라 주식쟁이로 뭔가 전환을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투자자는 아니니까. 네. 근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오래 살면 오래 살면. 제가 근데 강성이 높죠. 왜?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 세 분 중에서는. 그리고 박성인 대표님이 꽤 나이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불리하시죠. 한 5년만 더 투자해도 그거가 달라지죠. 네, 한 5년만 해도 한 2배 차이 나도 5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좀 돌아와서 아까 여행주, 뭐 항공주, 호텔주, 네. 뭐 실적이 당분간 좀 괜찮을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니 당분간 좋은 게 아니고요. 아직은 지금 꿈쩍도 안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내가 볼 때는 하반기하고 내년 때면 좋아질 거예요. 네. 하반기에 이제 이런 쪽들이 좋아질 확률이 있는데 네. 센터장님 대응도 되시는 분이 여행주나 이런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시겠대요. 왜냐하면 네. 과연 이게 올라오겠지. 네. 올라오는데 과연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네. 더 정말 여행을 많이 가고 숙박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이제 보복 소비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더 이상 성장할 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래 가져가긴 힘들다 절대. 네. 공감하세요? 저도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긴 한데 저는 미국에는 네. 그 메리어트 있고 네. MGM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델타는 아직 들고 있고 그런 종목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사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실적이 저는 그거 개선돼서 정말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투자하는 거는 그 반쪽짜리예요. 그 굉장히 레벨이 그 정도는 그냥 학생들 뭐 처음에 주식할 때 무슨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이 많이 사더라.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가지고 핸드폰을 사는 거 수준 그 레벨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봤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면서 내년도에 드라마틱하게 또 좋아지면서 그게 또 그 회사를 성장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만큼 기초자산의 가치가 충분한 회사들이 눈에 안 띄어서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좋아지기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왜 성장을 안 해요? 그동안 LCC랑 항공사는 엄청 성장했어요. 그 지금 인천공항 규모 늘어난 것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연간 그 항공업 성장률 보면요. 성장주예요. 그 아시아권 한국은 정말 성장주였어요. 꾸준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는 회복한 다음에 다시 그 이상은 가죠. 그거는 제 얘기가 맞을걸요.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는 제 얘기가 맞아요. 미래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지난 3월 그리고 4월 9일까지 기억에 남는 혹시 뭐 금융 관련 뉴스라든가 뭐 이슈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저는 이제 개별 기업에 신경 쓰고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뭐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조용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뭔가 그 작은 뉴스 별거 아닌 거 뭐 FOMC 해외력에 막 신경 쓰고 별일 아닌 거에 너무 예민하게 기민하는 반응이 있는데 인간의 삶이란 게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그 패턴 안에 그 너무 많은 일들을 다 신경 쓰려고 하면요. 그 포도당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과도하게 투자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핵심은 기업이 내가 들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바뀐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건설에 대한 건 건설은 악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날 건설주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지금 건설주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약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공감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날 365일 중에 그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막 15%, 20%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막 가고 올라간 것들이 있는데 왜 시장이 발표된 날 뭐 건설에 대한 뭐 특별한 저것도 없었는데 왜 그날 그렇게 됐을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동안은 건설이 악으로 우리가 정부 쪽에서 건설 쪽을 뭐 안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급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고 해서 좀 센티멘탈적으로 건설주를 사람들이 기피를 하다가 정권이 조금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뭐 서울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정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저평가가 조금 해소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하필 왜 그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의 지지율하고 이렇게 선거 결과 같은 것들이 저는 그거를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바뀌면은 요런 섹터가 좀 좋을 거고 저런 섹터는 안 좋을 거다.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꿈과 희망이 주는 것들이 많았고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들은 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다고요. 2016년, 17년, 18년도 한 3년 동안 보면은 굉장히 이익은 올라가지만 주가는 거꾸로 가고 돈이 이제 그냥 빠져나간 거지. 이유 불문하고 좀 불안하고 하니까 빠져나가고 바이오 쪽으로는 뭐 신라젠이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뭐 1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요즘 바이오들은 좀 약하죠. 약하죠. 예, 그래서 제가 세상을 읽는 부분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얘기로 그런 지금의 지지율하고 뭐 레임덕이라든지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주식들이 미국 시장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바이오 다음날 미국장을 봤던 이유는 미국장을 보고 다음날 지금 어떤 지가 유행이구나, 어떤 주식이 유행이구나를 알려고 미국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IT들이 잘 갈 때는 한국 IT들도 엄청 잘 갔어요. 미국이 잘 갔을 때는. 근데 한동안 이제 디커플링 됐어요. 미국의 건설주들은 쭉쭉쭉 올라가는데 미국의 뭐 KB홈이나 레나나 홈디포 같은 경우는 쭉쭉쭉 올라가고 건설 경기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도 건설 경기는 그냥 어느 정도는 했는데 주가는 그냥 그냥 끝도 없이 하염없이 막 떨어졌거든요. 완전히 디커플링 됐어요.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사실 저도 한 20년 경험에 없다가 한 3년 정도 겪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좀 상황이 됐고 아니면 안 바뀌면은 다시 또 바이오나 그런 뭔가 신재생이라든지 뭔가 꿈과 희망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건 정치색을 떠나서 정치가 어느 정당이 이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주가의 흐름이 있을지 주식 투자자로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신경을 쓰죠. 그쵸. 어차피 여기 주식 시장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고 좋아하는지 그런 거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거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게 어떻게 내 주식에 영향을 미친지를 생각하는 게 수익률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달에 좀 김 작가가 좀 궁금해하는 종목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반도체가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면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공급 부족에 뭐 이제 슈퍼 사이클 온다 하고 있고, 지금 실적도 잠정 실적 발표가 지금 지난 동기 실적이 6조인데 지금 영업이 현재 9조라는 거잖아요. 44%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근데 주가는 지금 주가는 거의 안 늘지 않았나요? 주가 먼저 올랐죠. 지금 먼저 올랐죠. 삼성전자 주가 보세요. 먼저 올랐죠. 자, 삼성전자. 그래서 1월에 삼성전자 지구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우르르 들어온 거잖아요. 먼저 그 전에 올랐죠. 지금 좀 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가격이면 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지금 확 한 거보다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좀 슬로우하게 대응하면 삼성전자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근데 실적 이렇게 딱
호재잖아요. 어쨌든 좋은 실적이니까. 다 알았어요. 다 반영됐다니까, 지금. 지금 벌써. 아니, 발표한 날이라도 좀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이러세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빨라요. 이미 사람들 그때 예전에 제가 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지금은 이제 용기 내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할 때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기다렸다가 좋아지는 거 보면 사겠다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작가였는데 안상 같은데 유튜브도 하시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상 같은데. 네. 좋아질 때 들어가 봤어요. 어제네 어제 좋아질 때 1년 뒤에는 1년 뒤 좋아질 때 들어가면 1년 동안 주가는 얼마나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미리미리 해야 돼요. 미리미리. 예. 자,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어떤가요? 둘 다 회사는 좋은데 네. 주가는 정말 작년 말쯤에 저렴했었어요. 그때 삼성전자 기억할 거예요. 지금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죠. 지금은 제값 받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값이다.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인가요? 삼성전자가 저는 더 구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좋다는 뜻은 지금 하이닉스는 정말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건가요? 그 반도체 사업만 봐도 삼성전자랑 TSMC가 없다면은 전 세계가 아마 정지할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냥 삼성전자의 뒤를 따라가는 경쟁력 자체가 그래요. 메모리 사업부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 뒷단에서 그래도 한 축을 해주는 건데 삼성전자 없으면은 세계가 정지하죠. 없으면 안 되는 회사. 야, 아니 지금 삼성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 회사. 네. 그다음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중 하나가 뭐 반도체. 네. 그리고 앞으로 차량에도 반도체 엄청 들어간다 하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네. 주가가 생각보다는 요거 너무 좀 작게 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정말 주린이 같이 월봉 보세요. 주봉 보세요. 네. 보세요. 네. 이게 지금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가 2020년 3월인가요? 네, 3월입니다. 2020년 3월 때 요쯤이잖아요. 네. 보면 얼마 안 빠졌어요. 굉장히 잘 버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차트가 만약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올린 걸로 나오는데 이때는 또 잘 버텼어요. 네. 근데 잘 버티던 회사 5만 원에서 지금 뭐 8만 3천 원이잖아요. 버텼던 가격이 한 5만 원에서 8만 3천 원이면은 중간에 이제 9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네. 거의 2배가 났잖아요. 이게 1년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만데요. 이게 사람들이 테슬라 같은 거 딱 보고 아니 비트코인 보고 이게 뭐 10% 20% 좋아진 걸로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치. 엄청난 거예요. 지금 아주 잘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장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장기 차트 중에서 정말 이 상승 상승 기울기가 이때 제일 가파르네. 지금 제일 가파를 나요. 이게 전체적인 거 나는 이제 시장에서 오래 있으니까는 야 삼성전자가 그때 뭐 김 작가님은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서 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샀어요. 우리 친구도 그 친구 포트의 3위였다고요. 그 유튜버님 조튜브님도 포트의 3위였는데 여기선 줄였어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거 못해, 그죠? 그렇죠. 보통 여기서 못 사고 요쯤에서 사요. 밸류에이션 지금 다 받고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지루하잖아요. 남들 돈 버는 거 같고 남들 괴로운 건데 지금 몇 달째 지금 놀고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인데 회사는 이익도 잘 나온다 그러는데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9만 6천 원에서 8만 3천 원이면 주당 10,000원 이상 빠졌네. 작게 잡아도 주당 10,000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당 10,000원이면 1,000주만 들고 있어도 1,000,000원이 빠진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절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미리 쌀 때 들어갔다가 남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인정해 줄 때는 파져 나와서 또 삼성전자 팔고 나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어디 마늘밭에 묻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또 그 돈 갖다가 또 지금 나중에 좋아질 개선될 만한 거에 들어갔다가 또 삼성전자 좀 쉬고 또 저렴한 구간 이익은 늘어나고 가격은 지금 가격이다.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 내고 삼성전자를 뭐 매매를 제가 20년 하면서 처음 해봤겠어요. 오래 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냉철히 말씀 들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좀 하향했다가 이제 지지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슬슬 조금 들어가도 되는 느낌을 들리네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다른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안 사고 있어요, 저는. 자, 두 번째 2차 전지. LG화학, 네.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여기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사건도 하나 있었죠? 네. 소송 관련된 거. 오늘 해결된 것 같던데요? 네. 오늘 합의했다고. 네. 예.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대형 2차 전지에 대한 거는 이제 네. 노코멘트예요. 제가 삼성 SDI를 꾸준하게 사고 매매를 했었어요. 네. 그쵸? 맞죠? 기억하시죠? 네. 근데 안 본 지가 좀 돼요. 왜냐면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더 크게 커진다는 거. 네. 그쵸. 뭐 그리고 뭐 더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진짜 이제는 진검승부. 왜냐면 시장이 이제 완벽히 개화하는 시장이어가지고, 네. 여기서는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해외 기업들도 그렇고, 여기서는 정말 뭐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붙는데, 우선 밸류에이션이 첫 번째, 기초자산의 그 버는 돈, 그 회사의 가격 대비 버는 돈이, 저렴한 구간이 아니고요. 저렴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제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어요. 그나마 세 개 중에서 저는 하나 선택하라면 SDI인데, SDI 같은 경우는 네. 우선은 소형적 그냥 뭐 핸드폰, 뭐 이런 노트북 같은 거에 들어가는 거에 경쟁력이 있어요. 확실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선 삼성전자라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객이 있어서 살아남을 가능성들이 좀 더 있다고. 일을 잘해요, 보면. 네. 아주 뭐랄까 리스크를 좀 덜 부담하면서 네. 가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삼성 2차 전지는 2차 전지 시장이 개선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뭐 부품이라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소재 같은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거 들고 있다가 판 그 테이프 회사. 그것도 2차 전지 관련 주였잖아요. 근데 2차 전지주들 차트 보면 예쁘면 안에 훅 떨어지는데 그거는 오히려 신고가를 갔었죠. 테이픽스. 네, 알고 있습니다. 전략 매도하러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들고 있었죠. 네. 딴 거 하나 또 또 있잖아.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은 좋게 봐요. 그러니까 금강 이제 러시가 붙었는데 청바지 파는 거구나. 청바지 하는 회사를 좋아하지. 지금은 이런 메이저 회사는 할 생각. 누가 이길지. 네. 박 터질 수 있어서. 박 터질 거 지금 누가 이길지. 그리고 누가 이길지 보이잖아요. 네. 다 반영돼 있어요 가격에. 우리는 뭐 주식이란 게 그거잖아요. 뭘 좀 싸게 사서 이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게 사서 남겨야 되는데 이거 비싸게 사가지고 이거 다 팔지도 못하고 들고 있다가 다 썩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똑같아. 농작물 장사랑 똑같아요. 싸게 사야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또 팔지. 누가 비싸게 산 걸 누가 더 비싸게 했어. 그렇죠. 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인터넷에서 네이버 카카오. 요즘 카카오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죠. 제가 아직 좀 카카오를 좀 가지고 있는 주주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정말 비즈니스는 참 좋아요. 비즈니스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참 좋아요. 그냥 어디다 이어 붙여도 뭘 해도 좋아지고 실적 보면 개선세 매출 보면 정말 개선 많이 돼요. 네이버도 좋아요. 가격이 문제 있는데 저도 하나 좋게 보여서 좀 들어갔다가 조금 수익 내고 나왔다가 근데 보면 비즈니스가 참 좋아요. 좀 비싸긴 한데 또 조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은 좋아요. 앞으로도 또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자신 있게 이 버는 돈에 비해 가지고 밸류에이션 보면 바이오 뺨쳐요 지금 밸류에이션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또 확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단점이 국내용이라는 거. 그렇죠. 네. 구글도 신고가고 신고가인데 저는 구글도 신고가예요. 구글 뭐 너무 좋아요. 저는 구글 주주인데 카카오 살 바에는 저는 구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쭉쭉 가면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보면은 비슷하게 좀 따라가는 좀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또 회사도 또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카카오랑 네이버 주제로 냉철님과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했던 멘트 네이버가 뭐 해라면 달도 뜨지 않겠냐 카카오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냉철님이 네이버를 더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이버도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뭘 더 좋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둘 다 사업부가 그 네이버가 사실은 카카오가 하는 걸 그대로 쫓아서 따라갈 수 있는데 안 하고 좀 막 두는 경향이 있어요. 네이버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안 하고 두고 뭐 여기는 오히려 그 상거래 쪽, 스마트 스토어 쪽 그렇죠. 성장이 엄청 나죠. 그리고 저기 메타버스. 메타버스로도 좀 연관이 되고 뭐 둘 다 제가 해와다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갈렸어요. 하나는 이제 모바일 카카오가 베이스고 아직도 네이버는 이제 컴퓨터 메인 화면에 네이버가 이제 베이스고요. 좀 비즈니스가 갈렸어요. 근데 네이버가 충분히 카카오 하는 거 그대로 다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은 건 안 하더라. 네이버는 이제 거의 뭐 대기업 같이 우린 큰 것만 한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좀 어떻게 돼요? 이익은 좋아질 겁니다. 이익은 좋아지고 지금 근데 이슈가 뭐 공장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공장에 쓴다고 그러고 못하고 그때 애플 그거 한다고 그러고 쭉 올랐다가 좀 빠졌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괜찮아요. 자동차 주식들은 지금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 중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시가총액에서 좀 위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8위 현대차, 11위 기아, 그 다음에 12위 현대모비스. 이 중에서 좀 더 어디가 좀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모비스요. 모비스. 밸류에이션 제일 싸고요.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기본 뭐 자율주행의 뭐 플랫폼 회사로 간다는데 가는 방향도 맞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기초자산의 가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게임주 뭐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쪽은요? 이거 안 본 지 좀 오래됐어요. 게임주 안 봐요 이제? 아니에요. 보긴 하는데 전에 이제 쌀 때 데브시터 이제 10,000원일 때 좀 보유하고 좀 좋게 봤었는데 일찌감치 그냥 다 털려버리고 그다음에 NC소프트는 옛날에 한때 뭐 주력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의 뭐 몰빵이기도 하고 그러고 가가지고 막 뭐 주총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쓴소리 할 때 막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관심이 없어요. 밸류에이션 문제로 회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게임주는 데브시터만 좀 좋게 봤었었는데 좀 아쉽죠. 10배 올랐는데 조금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실력 차이죠.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주로서 그 최근에 포스코, 그 다음에 SK텔레콤, KB금융이 쭉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분들은 왜 갑자기 올라오신 거죠? 좋아지다 실적도 좋아지고 뭐 좋아하면 지더라고요. 근데 참 포스코 같은 경우는 회사 정말 좋아요. 전 세계에서 포스코만큼 철강 회사 중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거 한 10년간 차트 보면요 이래요. 무섭죠? 무섭다. 무섭죠. 10년째 가지고 있으면 아직 본전이 안 된 거네. 무섭죠. 근데 대한민국의 그 경쟁력, 이런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낮아서 여기서 놀면, 그래요.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보면 엄청 좋아 보이지만요, 월봉 보세요. 무섭죠. 2009년도에 63만 원이었는데, 지금 32만 원이에요. 반토막 났네요. 와. 2007년도에 76만 원이었는데, 5천 원이었죠? 그렇죠? 저는 포스코를 아예, 그냥 어디서든 제가 뭐 매수 매도를 하고 하는 노는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철강 쪽에서는 안 놀아요. 아예 뭐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예전에는 그 유틸비 굉장히, 철강 이런 비즈니스는요, 제일 중요한 게 고정비예요. 고정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철강 비즈니스는. 그러면은 유틸비가 쌓여야 되고 전기세가 쌓여야 돼요. 그리고 노동 경쟁력이 좋아야 돼요. 노동 경쟁력이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적은 월급으로 그 인력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일을 잘하고 적은 돈에 일을 잘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의 노동 시장이 일은 뭐 못하면서 돈은 또 많이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카카오나 거기 같은 경우는 소수의 천재들이 아이디어로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은 그렇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경쟁력을
버렸죠. 뭐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보기에는 제가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그래서 뭐 단기에 조금 올라가는 거 네. 가다가 뭐 또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냥 뭐 10년 뒤에도 뭐 저럴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좋다고 2007년도에 미래를 못 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못 보고 투자한 사람은요. 재산 반토막 더하기 벼락거지 알죠? 그쵸. 남들 가고 있을 때 혼자 백스텝. 그 돈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 만약에 저때 당시에 그 돈 뭐 한 10억 있어가지고 2007년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산 사람은 지금 한 7, 80억, 60억 됐을 거고 저분은 5억 됐겠지. 그치, 이게 참 투자 무서운 게 거기서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한 사람이 2배가 올랐으면 20억을 벌었는데 2배가 떨어졌으면 5억이니까 4배 차이. 사실은 4배 차이가 나버리는 4배 차이 둘이 간격이. 네, 4배 차이 나지. 인생이 그냥 안 봐요. 어쨌든. 자, SK텔레콤은 요즘 뭐 분위기 좀 좋아요. 아, SK텔레콤, KT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선 주주 환원도 잘 되고 제가 SK텔레콤은 중간중간에 정말 좀 저렴한 가격이다 했을 때 하는데 이분 이거 자회사들이 그동안 SK텔레콤, SK그룹이 정말 그 경영을 잘해요. 그 가장 막강한 SK이노베이션하고 SK텔레콤의 그 막강한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알짜 회사들을 M&A를 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가지고 오고 OCI 머티리얼즈도 SK 머티리얼즈 가까워. SK가 자체가 원래 인수합병을 잘해서 되게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잘 하죠. 인수합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SK텔레콤이 거기에 큰 축이에요. 캐시플로우 확실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자회사 같은 경우도 그 알짜 자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든 밸류가 있어요.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 밸류에이션도 저렴한데다가 거기다 이번에 지배 구조 개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SK텔레콤은 좀 관심이 있었어요. 있어서 샀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KB금융은요? KB금융은 뭐 조금 올랐어. 은행주도 산업의 한 큰 축인데 은행들이 이제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뭐 주주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주들은 그냥 희생만 당할 뿐.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데가 되게 많지 않나요? 뭐 그것도 그렇고 법으로 그래요. 법으로 그냥 니네 배당해주지 마. 그럼 배당 안 해줘야 되고 그냥 해외에서는 상상도 못할 미국에서 그런 일 있으면 뭐 난리 날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 금융에서는 일어납니다. 금융 후진국이라서 그렇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국민들이 관심도 없고 그냥 소수의 주주들만 그냥 피토하고 죽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동안 이제 배당도 못 해주게 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너무 그 눌려 있었던 것들 때문에 주가가 싸가지고 쌌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배당을 해주면 수익률이 좀 괜찮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조금 올라와서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 그 이제 유튜브가 되면서 사실 지상파가 많이 좀 죽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중간 광고가 되는 것처럼 그 TV 지상파에서도 중간 광고가 조금 뭐 될 거란 이야기도 있고. 그거 됐어요? 통과됐어요. 다 통과됐네 벌써? 중간 광고 나 통과돼. 그날 그래가지고 SBS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올랐던 걸로 나 알고 있는데. 지상파 중간 광고. 전면 허용. 방통위에서 3월 30일에 지상파 중간 광고 그날 그래가지고 잠깐 조금 오르더라.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지상파에서 보면 옛날 방송들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엄청 올리더라고.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비용으로 좀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것들이 지상파 뭐 방송국이 몇 개 있을 텐데 거기에도 조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냐인데 지금 그거 중에 상장된 회사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네,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래서 싸요. 거의 뭐 외부 스튜디오 가격 반 가격도 안 돼. 외부 스튜디오의 가격으로 따지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철님이 요즘에 골프 치시죠? 네. 연습 이제 3달 됐어요. 레슨 한 달 좀 넘게 받고. 혹시 골프랑 뭐 주식은 비슷한 게 있나요? 있죠. 골프존도 있고 또 휠라홀딩스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관련 종목 말고 골프랑 주식 투자가 좀 뭐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점 있죠. 뭐예요? 딱 이거 제가 골프 어린인데 배워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반에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기를 많이 하겠어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생각하고 포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것만 딱 넘기면 정말 좀 중급자 라인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면은 중급자 되고 고급자까지 꾸준히만 하면 될 건데 주식도 그래요. 바른 방향으로 갔다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은 잘 되거든요. 근데 포기해서 안 되는 건데 골프도 포기해서 안 되는 거고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거하고 너무 이게 좀 치는 분들은 보면은 너무 연연해 스코어에. 연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스코어에 연연하는 게 스코어에 도움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근데 주식도요. 주식 수익률에 너무 연연해. 근데 주식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는 게 주식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이에요. 네, 그냥 스코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한 다음에 막판에 딱 까보면 되는데 그게 훨씬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MTS 자주 보지 말고. 네네. 그리고 매일 꾸준히. 제가 이제 한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빼먹은 날이 하루인가 이틀 정도밖에 없었고 가서 매일 조금씩 30분, 1시간 다만 30분이라도 가서 10분이 남아도 가서 하는 그 10분이라도 가는 거는 이제 실내 골프 말하는 거죠? 네네. 스크린 골프 같은 뭐 그런 거 이제 연습하러 가는 거를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주식도 그냥 꾸준히 하는 거,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 근데 했다가 안 했다가 그냥 좋다고 요새 유행하고 옆에서 한다 그러면은 부르러 가서 했다가 좀 해보고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뺐다가 또 몇 년 까먹었다가 또 주식 그게 있거든. 주식 유행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증권사 직원들은 또 맞아 나와요. 또 알아. 그럼 우르르 왔다가 또 한 3, 4천만 원 들고 갔다가 저 터지고 이제 깡통 나고 또 안 와요. 그러다 한 3년 되면 인간의 기억력이 3년간 좀 아팠어. 처음엔 너무 아팠어. 3천만 원 아팠는데 한 3년 지나면 또 까먹고 잊었어. 또 3천만 원 들고 또 와. 또 털려. 요즘에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이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진짜 많이 갔다 가더라고요. 거의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기사 본 것 같아요. 뭐 시장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금리 아직 싸다고 안 맞아서 그래요. 금리에 응징 당하면 초토화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아니죠. 초토화를 돼도 기초 자산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키죠. 초토화 됐다. 그리고 그 이상 내려가면 복구를 해주는데 가상화폐 그거는 그냥 기초 자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10분의 1 토막 0이 돼도 또 아무런 이상할 게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자, 오늘 날짜가 이제 4월 11일인데 지금 남은 이제 4월, 5월, 6월 상반기 투자 남은 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분기, 반기, 뭐 올해 저는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제가 사실 남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런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아마 그러면 뭐 도움이 될 부분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 수준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분기, 반기, 1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쫙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분기는 어땠어? 막 그런 거 체킹하고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해서 기초자산이 저렴한 거를 사서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WB, WS. W가 뭐냐? 워크. 일해서 B, 바이 산다. 산 다음에 W. 기다린다. 웨이트. 그 다음에 S. 기다린 다음에 파는 거예요. 셀. WB, WS만 그냥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이래서 사고 기다렸다가 팔고. 이래서 돈을 받아서 주식을 산 다음에 기다렸다가, 기다림도 꽤 중요하거든요. 이 네 개가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파는 거예요. 주식이 시세가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됐을 때 파는 거를. 그리고 무한반복하면은 이거 방송 보고 하시는 분들 목적이 뭐겠어요?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 아니겠어요? 자유롭고 싶잖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니까. 맞아.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앞서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쓸데없는 거를 다 줄여야 돼요.
담배 피는 거, 뭐 전략, 쓸데없는 전략 짜는 거를 줄이고, 그냥 무쏘의 뿔처럼 그냥 우직하게 그냥 가는 거죠. 가는 데서 그 중간중간에 뭐 전략은 그 필요는 해요. 근데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법을 쓰는 거지, 기법만 자꾸 거기다가 기교만 부리려고 하니까 저는 성과가 안 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생각 많이 하고 온 분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월은 뭐 4월도 힘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2월, 3월은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골프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과감 있게 쳐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막 굳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중요한 것만 신경 쓰면서 꾸준히 가면은 성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스코어는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되는. 그냥 연습을 꾸준히 하는 거 말고 답이 없죠. 그냥 하는 거죠. 하면 스코어는 따라오겠죠.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냉철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